안녕하세요. 부동산 상담 엑스퍼트 리얼티 문입니다. 내 집 마련 전략 전문가로서 주택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의 체결 유지, 종료 절차와 주택 청약 요건 및 전략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실행 요건과 대출 규제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서울특별시청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에서 발간한 상가임대차 상담 사례집 주요 질의 응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관련한 상담 사례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개별 사건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소송 관련 증빙 자료로 제출할 수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 관련 질문 1. 대항력을 가질 때는 경매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담 요지. 2018년 12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입점할 당시에 근저당 설정 등은 없었습니다. 최근 이 건물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임대차 만료일까지 영업하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할 때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상가 건물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에게도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출 당시에 선순위 권리 설정이 없고 임차인의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라면 경매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이미 발생하고 있는 임대차 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인데 대항력이 있으면 부동산의 낙찰자 즉 세주인이 임차인을 쫓아낼 수 없지만 대항력이 없으면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가 선순위이냐 후순위이냐로 결정됩니다. 그것은 세입자가 법적으로 전입을 언제 했느냐로 결정되는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했으면 선순위 임차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임차인은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임대차 종료일까지 영업할 수 있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때 낙찰자인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이 안전한지요? 상담 요지.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100만 원의 식당을 임대차할 계획인데 그 상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근저당이 2억 원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 금액보다 건물 시세가 높긴 하지만 보증금이 걱정됩니다. 이럴 경우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방법이 있는지, 또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란 세무서에서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때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우선 변제권이 있으면 경매 공매 시환가 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 임차인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함으로써 대항력을 갖출 뿐만 아니라 경매될 때를 대비해 확정일자를 받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경매의 환가 대금보다 선순위 권리 금액이 클 때는 보증금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질문 3.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70만 원일 때 최우선 변제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상담 요지. 관악구에서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70만 원의 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상가 건물이 경매될 경우 보증금 6,500만 원 이하일 때는 소액 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경매 시에 최우선 변제권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서울에서는 임차인이 환산 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일 때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범위에 속하며 경매 낙찰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선순위 근저당보다 앞서 2,200만 원까지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환산 보증금은 월세 곱하기 100을 한 후 보증금액을 더해서 산정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환산 보증금이 8천만 원입니다. 즉, 보증금 1천만 원 더하기 월세 70만 원 곱하기 100으로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인데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한편
위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음으로써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질문 4. 전차인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상담 요지. 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입니다. 임대인 동의를 받아 사업자 등록도 신청했습니다. 전차인은 10년 동안 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하고 권리금도 보호받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답변. 전대차란 임차인이 자신의 임차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사용 수익하게 하는 계약입니다.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의 상대방인 임차인을 상대로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 이내에서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이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2사.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전대차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아 전차인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으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대차 적용은 제10조 계약 갱신 요구, 제10조 2 계약 갱신 특례, 제10조 28 차임 연체와 해지, 제10조 29 임시 특례, 제11조 차임 증감 청구 및 제12조 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에 한정합니다. 질문 5. 공장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상담 요지. 2017년 6월 30일 서울시 소재 상가 건물을 보증금 5천만 원과 월차임 300만 원의 공장 용도로 임대차하였습니다.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목적과 같은 법 제2조 제1항 본문과 제3조 제1항에 비추어 보면 상임법이 적용되는 상가 건물 임대차는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말합니다. 법 적용되는 상가 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 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품의 보관, 제조, 가공 등 사실행위만 이루어지는 공장이나 창고 등은 법 적용을 받을 수 없으나 상행위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해당 임차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 사례 집중 상가 건물임대차 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한 주요 질의응답 5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나머지 질의응답 사례가 궁금하시거나 상가 건물임대차 관련 다른 주제에 대한 주요 상담 사례를 찾으시거나 또는 1:1 상담을 원하시면 네이버 엑스퍼트 홈화면이나 유튜브에서 리얼티 또는 리얼티문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